네. 여기 그리던 교감나라 단편이라 그리던 자유포스타입니다. 우리 독립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또 공유. 바로 네, 여기 무명용사 이병탑인데요. 네, 이게 뭐 어느 나라 가든 그 중요한 또 국비들이 왔었을 때마다 국립묘지 이런 데 참여하면서 무명용사에 대한 먼저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데요. 우리도 그동안 여기서 없다가 2002년도에 여기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게 했지만은 우리 그 여기 표현대로 풍션 노선을 받아갖고 목숨까지 내놓은 무명용사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로 없이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독립기사들을 여기서 그야마 기릴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기 우리 사진 좀 하나만 찍어 주시겠습니까? 기양기상? 안 돼요? 여기요. 님은 좀처럼 큰 시절에 붉은 꼬리처럼 풀어졌습니다. 부모 형제 이별하고 나라 위에 이 한 몸 던져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샌날이 되었습니다. 님은 여름보다 뜨거운 용광로 되어 가을보다 황폐한 나라 위에 지고 지순을 바쳤습니다. 누구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리요? 우주도 꺾어지는 나뭇가지의 신수. 당신의 나라 걱정 신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님이여, 그대가 그립고 그리워 흐드러진 국화 옆에 섰습니다. 겨울처럼 당신은 차마 잠드셨습니다. 두 눈 감지 못하고 산하에 누우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절름발이입니다. 온 맘 다해 당신과 걷고 싶습니다. 하여 봄에서 겨울로 가는 당신과 두 발 부끄럽게 묶겠습니까? 우리를 당신과 한데 묶어 당신의 봄처럼 푸르게 하시고 당신의 여름처럼 뜨겁게 달구어서 당신을 지금 헛되지 않게 나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 독립선은 저는 많이 균형관에서 잘 말씀드리겠지만 독립을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독립을 청원해가지고 전쟁 끝난 다음에 1차 대전 끝나거나 2차 대전 끝나면은 다른 나라들 이렇게 강대국들이 그렇게 독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 대부분이 멕시코도 비롯해가지고 뭐 체코 뭐 많은 나라들이 그냥 나중에 그때 이스라엘도 막 그래가지고 독립이 된 걸로 하는데 미국도 독립선은 있지만은 스스로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고 표시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일제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래서 동서도 맨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자주민이며 자주 독립국민을 선언하노라. 스스로 독립국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선언서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스스로 밝히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승인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한다. 우리는 앞으로 독립 자주민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해 먼 타국에서 세워졌지만은 그리고 연해주에도 있었고 한성정부도 있었지만 이것을 합치면서 하나의 단일한 정부로 수립을 했고 거기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제를 시행한다. 그 얘기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두고 망명정부이긴 하지만 정부를 정식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는 게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모셨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계시고 이 상해로 오시지를 못했고 1년 동안 활동하다가 또 여러 내부에 대립과 반란이 있어서 여기 1924년도에 이제 탄핵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대 대통령으로서 이 박은식 선생이 모셔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박은식 대통령으로서 여기 모셔져 있고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은 우리가 자료집에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황성신문, 독립신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국혼, 우리의 한국 통사, 저 통자가 보통 통은 뭐 중국에서 통자는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뜻이지만 이 통자는 고통하다 할 때 통자죠. 한국이 고통받고 있는 역사를 증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하신 거는 나라는 뺏겠지만은 우리의 국혼만 살아있으면 다시 언제든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현재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토와 국민과 그거는 없지만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주민이라고 하는 그 정신만 갖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영토는 찾을 수 있다. 그런 하셨고 그래서 독립 혈사 피로 쓴 책이다. 그래서 혈사를 쓰였습니다. 이분이 2대 대통령으로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분이 이제 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지금의 국무총리급의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시면서 이분이 아마 여러 가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동의 대표적인 인천강 거기에 주인이셨죠. 석주 이상용 선생님입니다. 안동이 독립 양반의 도시기도 하고 또 독립의 성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석주 이상용 선생과 이 집안 김대락 이 집안이 신흥무관학교 건립에서부터 그 다음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이제 말하자면 국무총리급의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박사님 한번 찍을까요? 참모총장급의 이런 분이시죠. 이분은 원래 대한 제국 시대의 분위기였지만은
일본에 가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한 다음에 그랬으면 대부분이 사실은 일본 군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탈출을 나중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신무관학교로 혼자 탈출하십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이제 화학수 뭐 이런 분들이 이범석도 마찬가지로 탈출을 했는데요. 모여 있고 특히 일본에서도 군사훈련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관으로 하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군이 어떻게 군을 운영하는지를 이분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작전이 어떤 식으로 온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무기도 어떻게 다는지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범석, 지청천, 황학수 이런 분들이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일본군들은 또 기마부대가 있고 구경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서 우리가 독립군들이 싸울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가능했던 게 우리가 아는 도동 전투와 청산이 됐죠. 그래서 이 작전은 이 군사 작전은 이게 일본군과 정면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무기나 군사력으로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청청 이런 분들이 훈련을 정면으로 하면 안 되고 측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끌어들여서 봉오동 영화 보셨죠? 완전히 지금은 못 들어갔지만은 그 계곡이 굉장히 중첩 그 다음에 상첩까지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거기를 일본분들이 계속 오게끔 계속 유도 작전을 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한 번에 섬멸하는 거죠. 그렇죠. 군인상이었는데 만주에 가서 동북 삼성, 금룡왕성, 길림성, 요령성을 무대로 해서 항일부장 투쟁했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선구자 노래말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들 해안강가에 그 소나무가 구경했죠, 그렇죠? 그 일송종 얘기요. 일송종의 그 주인공인데 일고에 의해서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 서울의 마포형무소 경성감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서대문밖에 몰라요 지금요. 그 경성감옥이 통칭이 마포형무소예요. 지금도 그 공덕동 로타리에 있어요. 빈자리가. 거기에서 7년 옥중에 계시다가 복사를 해요. 이분이. 네, 근데 1937년이라고 하면은 일제가 2차 대전,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더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탄압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독립운동을 한다, 또는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주변을 샅샅이 감시하던 그런 아주 산만 시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옥사를 했다는 것이 신문의 관보에 입단자리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유족이나 관계자가 있으면 시신을 인수해서 장례를 치러가 하는 것이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시신을 접근을 못했어요. 아무도 시신을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만해 한용운이 마포형무소에 달려가서 그 시신을 인수해 와요. 인수해 가지고 성북동 시무장에서 5일장을 치러드린 분입니다. 굉장히 감출에 심한 데서 그 5일장을 치러드리면서 유사기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이런 큰 어른이 안 계셔서 이 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싸움이 나면은 이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좌우로 그때 이미 신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아주 좌파 우파가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이 많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그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다 분열책을 쓰면 총독부가 계속 분열책을 써가지고 혼돈의 시대가 왔을 때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큰 어른이 이 김동삼 장군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옥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서 했던 분이 바로 김동삼, 동북 삼성 무대로 항일운동했던 그런 어른이고요.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우리 백강훈 시인도 있는데 시를 잘 썼어요. 이분들은 이제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많았어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일제시대 돌아가신 분이고요.
한 사람당 7평을 줬어요. 7평을 줬고 여기 그 당시에 비용으로 70만 원이 들어가. 여기 말해서 제가 못지않게 스님으로서 굉장히 의열던 그러면서도 의열투쟁에 직접 민중이 폭력으로 우리 독립을 쟁취된다라고 해서 직접 의열투쟁에 나섰던 분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우리 조선 의용대 이 조선 의용대는 나중에 북한으로 간 조선 의용부랑은 다른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조선 의용대는 우리 나중에 광복군의 일지대로 편입이 되는데 거기에 김성석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나중에 국무위원으로 했고 해방 후에는 돌아와서 우리 혁신정당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10,000명을 살리는 이게 바로 의열단의 모토죠. 예, 여기에 연결돼서 좀 말씀하셨는데 그 히틀러 한 사람을 죽였으면은 10,000,000명을 살릴 수 있었다. 아, 멋진 말이네. 그래서 이 직접 투쟁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조선혁명선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직접 투쟁이었습니다. 자, 일동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들어가서 약간 수고하셨어요. 아유, 자세하게 연구도 하시고. 네. 아니 저게 그 정보 박사를 이름이- 저게 독립운동사를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본인이 전문인 분야로 오늘은 남한산성을 쓴 게 아니니까 오늘은 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어디다 남한산성에서 배워주세요. 동영상 좀 찍으시죠. 베트남 사령 우리 한국 국내 총사령을 보내주고 있죠. 김영진사인데.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여기를 원래 장군인데 장군 묘역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스스로 안 가시고 나는 사경과 함께 영들과 함께 붙이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명찰자리로 누군지 볼 수 있고 이런 좋은 자리를 다 하시면서 근데 왜 이게 이분이 이런 그런 도시를 좀 하셨을까를 제가 여기서 그분의 했던 분에서 김일성도 그 아버지를 알아가지고 이 선생님을 어렸을 때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 같은 장로님들이 앞으로
좀 거기까지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있는데 이분은 또그 기독교에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독립투사는 자유와 민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혼자 감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흉물하게 쓰신 게 있는데 어렵게 이렇게 좀 싸우면서 이런 이렇게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나중에 이사 학교로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5.16 때 박정희가 꽃을 했을 때 나는 분열을 했다. 거절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치부문학은 거리를 수행을 안 하겠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이제 워낙 육덕도 있고 젊은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파동을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공관대 청장을 지내신 이현 선생의 직계 제자였던 문학을 찾아서 목시를 종교 문제니까 찾아서 얘기했던 것을 몇번 들었다고 합니다. 김내건입니다. 지금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 네 분께 대한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양하시겠습니다. 근양하실 분은 향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향을 세 번 향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마치셨으면 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참배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도 웅령.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3학년 졸업했을 때 그게 1965년 7월 달인데 이승만 박사가 유해가 이제 여의도에서부터 해가지고 한강 대교를 건너서 삼각지로 지나갈 때 저는 그 삼각지로 나갔어요. 근데 어린 나이지만 하여튼 경례를 붙였다고요. 뭔가 그 4.19도 현장에서 받고 그러지만은 이승만 박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사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일제 하에 고생을 했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어떤 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는 미국 하와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대통령 선거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승만 박사를 갖다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1대 임기가 지나고 2대 임기가 지나고 3대 임기가 지나도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쪽에 상해를 못 왔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상해 한번 왔다 가라.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일제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상해를 갔어요. 근데 상해를 가서 이렇게 임시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임시정부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고 뭔가 국가적인 체제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사실은 그 조계에서 불란서 조계에서 이게 사실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그 명칭만 붙어 있지 정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고 벌써 그때 이미 좌익하고 우익 그런 이 공산주의 물결이 많이 그때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서로 싸마느라고 사실은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그거에 더 많은 에너지들을 그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하는 거 보고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이제 독립운동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미국. 그래서 그 당시 벌써 이 상해의 그 독립운동이 얼마나 진짜 지난하고 진짜
고생스러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 하와이에서 이제 교민들한테 진짜 아까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한국 이민들 뭘 알겠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근데 하여튼 나라 독립에 도움이 된다니까 다 1달러씩 바치잖아. 어떤 분은 10달러도 바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신문을 찍어냅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기념관 기획관리장 담당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문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념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 기념관은 정부 지원과 그 다음에 11,000여 명의 국민 성금을 합해서 180억 원의 예산으로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1주년인 2010년 10월 26일에 새롭게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저쪽 뒤쪽에 있는 태극기는 1909년 5월 안중근 의사가 동의단지회, 그러니까 동지 11명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결성하셔서 아드사님 왼손 약지 거기 한마디를 써서 대한독립이라는 철석을 쓰시고 국의 의지를 가져선 태극기입니다. 예. 사실 저 태극기는 자그마한 엽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기부 선생님 묘 앞에서 또 묵념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백범 선생님 묘 앞에서 요즘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고 독립운동가의 상징이시기도 하고요. 네. 사실 백범 선생님은 호를 왜 백범으로 했을까? 백정과 범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정과 범부. 백성이 아니라 백정. 당시 제일 최하층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밑에서 일했다. 범부, 평범한 남자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임시정부에 일단 문지기가 되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아주 낮은 곳에서 서민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 늘 봉사하고 민족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예, 원래는 김구가 아니라 김귀 이렇게 쓰셨고 나중에 24시간 김구로 바꾸신 거죠. 예, 아까 노차에 설명드린 대로 이분도 고종 황제의 특사로 인해서 다시 사형으로부터 면회하시게 됐고 마곡사에서 승려 생활도 하시다가 상해로 가서 처음에는 명성황후에 대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경무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경무국장 그러면 지금의 경찰청장급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요인들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경무국에서 주로 한 일은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것 그걸로 아주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임시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탄핵으로 인해서 계속 제자를 못 잡고 그랬을 때 여기 30년에 들어서 이분이 주석제로 바꾸면서 이분이 한인 애국당 바로 여기는 저 임시정부 백범 선생과 가장 오랫동안 저기 이동영 선수 돌아가시겠지만은 이동영 저분도 국무위원을 지내셨고
초대 의정원 의장, 지금은 국회 의장을 이제 저분이 법법 소환했고 상당히 대표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임천부와 마치 국립공원인데 인사위원들 차례선으로 일단 선생님이 또 아시는 우리라고 집안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차례 선생님 저분이 이제 해방 바로 직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저는 가장 백범 선생님 옆에서 일하고 제일 중요를 많이 했던 분이다. 여기까지